하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늘 새로운 제목을 이렇게 주시는 우리 장희숙 선생님의 아이디어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에게 정말 어떤 게 지금 필요한지를 늘 같은 강의가 아니라 정말 다른 주제로 던져주시는 것 같아서 도전을 하는 사업자의 입장으로서 저 역시도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끝까지 잡고 가는 뒷심이라는 주제를 주셨는데 뒷심에서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상당히 우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어제 저녁 11시에 이제 스폰서님께 파일을 보내드리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저 위에 제목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왜? 시작!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이제 더 이상 멈추면 안 되는 위기의 분들이 몇 분 계실 수도 있겠죠. 왜 우리는 목표 앞에서 자주 멈출까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저희가 뒷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쵸? 제가 생각했어요. 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 예전에 왜 멈췄지? 그리고 제 파트너분들 중에서도 멈추는 자와 멈추지 않는 자가 있거든요. 무슨 차이일까? 앞서 강의하신 리더님들 말씀하셨지만 능력이 있고 없어서 멈추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뜨겁다. 푸켓 도전반 들어올 때 어땠어요? 다 뜨겁게 달려들어서 푸켓 가겠다고 했어요. 우리 아이가 가재요. 저 꼭 갈 거예요. 우리 가족 데리고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수그러들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떠났죠. 다음 회를 기약하면서. 누구나 다 뜨거워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가는 자와 가져가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메 사업에서 흔한 포기 포인트를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성과가 더딜 때. 나보다 늦게 한 사업자가 결과가 나요. 막 GP도 되고 PT도 되고. 그럼 이제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죠? 축하 무대도 보러 가기가 싫은 거죠. 그런 마음 우리 이해되지 않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가장 길게 정체돼 있었던 게 파운더스 PT였는데 너무 어치버스데이를 가기 싫은 거예요. 저 스스로도 무대 안 선 지 오래됐지만 내 파트너를 그 무대에 세우지 못하는 그 부분이 너무 속상해서 가기가 싫더라고요. 성과가 더딜 때. 두 번째, 주변의 시선과 가족의 반대. 우리가 이제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내 성과가 누군가에게 당당하지 않을 때 저희는 포기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 이쯤 돼서 빨리 그냥 그만두자. 성과가 나지 않으니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비교로 인한 자존감 하락.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이제 다른 팀의 누군가 또는 같은 팀이지만 나보다 느리게 시작한 누군가가 생각이 나면서 내 자존감이 자꾸 밑바닥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아메 사업에서 매달의 도전을 포기하게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이 포기하는 포인트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가요? 우리는 사람이라 다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그럴 때가 있었고 앞으로 누군가도 그럴 때가 오겠죠. 근데 그거를 내가 진짜 아메의 비전을 놓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죠. 아까 의지 말씀하셨잖아요. 의지로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의지예요, 의지. 그런데 의지 부족보다 더 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고민해봤거든요. 의지가 언제 사라질까? 의지가 언제 부족해질까? 뭐예요? 지속 시스템의 부재. 지속 시스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글자. 그렇죠. 우동희 리더님. 미팅. 이 미팅이 지속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지가 여기 와야 생겨요. 그런데 여기를 안 오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 오연아 리더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건대에서 만날 때 그때 혼자 계시지 않고 그 박건희 리더님이랑 두 분이 계시길래 인사하러 갔어요. 이제 새해 인사 갔어요. 그래서 역시 큐 다이아몬드 아침부터 여기 있구나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길래 제가 내가 여기 40도인데 지금 여기 와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사실 좀 울컥했어요. 오늘도 40도가 넘어가지고 3일째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오는 게 맞을까? 그래도 나는 푸켓 도전 담당자인데 얘가 열이 안 떨어지는데 여기 있는 게 맞을까? 근데 저희 그런 경험 많이 하고 저기까지 왔잖아요. 뭐 저희 애만 열이 나겠어요? 저희 애만 독감이 걸리겠어요?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의 아이들이 지금 집에서 엄마 또 어디가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도 생각했어요. 내가 이 미팅이 아니었으면 큐 다이아몬드까지 갈 수 있었을까? 내가 그리고 내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내 파트너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을까? 뭐 장윤정 리더님 애는 안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애가 아프다고 이 미팅을 참여하지 않으면 그럼 내 파트너에게 나중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도전을 통해 결과를 만드는 리더들이고 저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스폰서님께 배웠고 또 오해나 리더님처럼 앞서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있었던 것 같아요. 지속 시스템의 부재, 이게 과연 나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미팅을 핑계대고 안 나온 적이 우리가 지금 내가 9월부터 저희가 도전 중이잖아요.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3번이라도 있다면 그건 먼저 우리가 수정을 해야 푸켓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미팅에 핑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미팅 꼭 참여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뒷심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것. 무수히 많은 리더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궁리한다고. 뒷심은요, 끊임없이 궁리하는 분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박형진 리더님도 마지막까지 600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도전하려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31일 날 2대1 미팅을 하셨다고 하는 거에서 저도 많이 놀랐거든요. 그 2대1 미팅을 하면서 머릿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듣긴 들어야겠고 배우긴 배워야겠고 후원은 됐으면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PB 걱정 하셨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11시, 12시까지도 끝까지 놓지 않고 하는 그 설계.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SP, GP, PT, 파운더스 PT형에 갈 때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맨날 로스맵 적어가지고 스폰서님께 매일 12시 자정이 넘어서 카톡 보내드렸다고. 될까요, 스폰서님? 저 이거 내일 꼭 돼야 천만 가요. 저는 끊임없이 설계했었던 그 습관이 저를 파운더스 PT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그대들의 스폰서의 방법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로스맵 안 적어보네요, 아무도. 제 파트너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안 적어보네요. 설계하셔야 돼요. 근데 그 설계는 우리 뭐예요? 로스맵이에요, 로스맵. 뒷심은 정신력이다?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나는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가 봐요. 의지가 약해서 그래요? 아니라고요. 뭐예요? 뒷심은요, 환경이에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미팅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박형진 리더님의 사례를 듣고 우리도 나도 해야겠다. 세상에 12월이 너무 바쁘셨어요. 이벤트가 너무 많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 이벤트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달은 내려놓고 다음 달 큐를 가야겠다. 계획하겠죠. 나한테는 아직 2번의 큐를 안 할 기회가 남아있으니 이번 12월은 내려놔야겠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벤트가 많고 아들의 이사가 준비가 돼 있는데도 하셨다는 거죠. 그죠? 환경 미팅이고요. 습관이에요, 이거는. 내가 포기하는 습관을 가질 거냐, 늘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습관을 가질 거냐는 저는 여러분들이 큐를 가는 시작점에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 이창숙 리더님 보면서 그래서 늘 자극받아요. 와, 대단하시다. 이양단 리더님 보고 자극받아요. 대단하시다. 왜냐면 이 두 분은 첫 스타트부터 포기하는 습관 자체를 안 갖고 계셨어요. 원래 우리 미팅에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큐 하다가요, 2달 정도 떨어져요. 근데 이분들은 보니까 떨어지질 않아요. 계속 가요. 이거는 초기의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난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 그죠? 습관이고요. 그리고 내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 내가 부정이냐, 내가 긍정이냐. 아까 박형진 리더님은 난 GP다. 난 12월 GP다. 차에서 외치셨다고 했죠? 저 예전에 외쳤던 게 있었어요. 한창 사업 설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내향적이기도 하고 좀 사람 만날 때 겁이 많다 보니까 막 이렇게 가면 늘 망치고 오는 거예요, 사업 설명을. 특히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 어린 네가 나한테 뭘 설명해. 그리고 저는 이 옛날에는 되게 좋은 장점이었는데 아메 사업하면서 너무 싫었어요. 동안이다라는 말이 싫었어요. 재수없죠? 근데 정말 진심이었던 게 너무 제 나이보다 어리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 얕잡아서 너가 나한테 무슨 사업 설명을 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차에서 뭘 외쳤냐면 나 하던 대로 하면 돼. 끽해봤자 거절이야. 끽해봤자 거절이야. 막 그거를 제가 차에서 외치면서 봤거든요. 거절받아봤자 10명을 도전했을 때 2명은 온다는데 오늘 그게 8이 될지 2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걸 외치면서 봤었어요. 진심만 얘기하고 오자. 그들의 결정은 내가 하는 결정이 아니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 생각이죠. 내가 부정인지 긍정인지, 내가 이미 머릿속에 푸켓을 바꿔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내 머릿속에
푸켓 아니면 그 다음에 가지 뭐. 푸켓 아니면 그 다음에 가지 뭐. 이 생각이 요만큼의 쌀알 크기만큼이라도 있는지. 그게 저는 뒷심의 지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래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볼게요. 자, 감정이 아니라 뭘로 움직인대요? 원칙으로 움직인대요. 근데 자꾸 스폰서님한테 우리 뭘로 상담을 해요? 감정으로 상담을 해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파트너들이 말을 안 들어요. 파트너들이 도전을 안 해요. 아니 그 본인은 하냐고. 그죠? 미오리님 빵 터지셔서 웃으시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내 사업이라는 내 원칙이 세워져 있으면 파트너 밉지 않은데, 저희가 이 그 파운더 스피티를 도전하는 과정에서, 이건 제 얘기거든요. 너무 파트너들이 미워졌었어요, 저 그때. 왜? 나는 가야 하는데 그들이 도전을 안 하니까. 저는 이 파운더스 PT라는 핀을 기억을 했을 때 딱 그게 저한테 많이 남아있어요. 파트너가 많이 미웠던 시기. 그죠? 근데요, 뭐예요? 아메이 사업은 누구로부터 해서? 나로부터 해서. 천만도 내가 가는 거고, 이 천만을 가는 과정 안에서 내가 배우는 게 결국 다 내 실력으로 남더라고요. 지금 리더님들 눈으로 확인하시잖아요. 앞서 세 분의 강의를 통해서 이분들이 변해나가는 과정,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을 다 이 안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원칙이 있으셔야 돼요. 이건 정말 내 사업이다. 푸켓을 도전하는 리더님들은 만약에 파트너께서 1000만을 도전을 이번 달에 하시더라도 최소 680이 돼야 푸켓이 진행되는 거 아시죠? 400이 아니에요. 400은 그냥 파운더 스핀에 대한 유지지, 내가 푸켓을 가려면 680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3Q를 가셔야겠죠.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라 원칙, 내가 누군가한테 기대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사업을 내가 주도한다라는 원칙 갖고 계시면 좋겠고,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 루틴이 있대요. 뭐 하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 아까 오해나 리더님도 본인이 여기까지 올 때 가장 큰 장점은 이거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뭐였는지 아세요? 저는 안 될 때, 이거는 예전에 제가 18년 동안 강사였잖아요. 그때의 저의 습관이기도 한데, 저는 슬럼프라는 게 오면 늘 미팅장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저는 저라는 사람이 너무 나약했고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집안 환경이 너무 불우했다라는 걸 제 스스로가 악조건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강사라는 걸 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슬럼프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강의가 들어오지 않을 때 뭐 해야 되지? 그럼 무조건 그냥 미팅장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장 귀신, 교대 귀신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제가. 오소희는 교대 귀신이야. 근데 거기서 미팅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자꾸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안 될 때 오히려 미팅에 계셔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사업이 안 되는 분들이 미팅장에 안 계세요. 왜일까요? 여기 온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회피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미팅이 안 되는 분들이 스폰서님에게 전화를 안 해요. 상담 신청도 안 해요. 왜? 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다 맞죠?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 루틴을 만드세요. 내가 이게 결과가 나건 안 나건 한다. 결과가 나건 나지 않건 난 미팅장에 가고, 난 결과가 나든 안 나든 세븐 루틴을 적고, 결과가 나든 안 나든 스폰서님께 면목이 있든 없든, 아니 이게 내 사업인데 왜 면목이 없어서 상담 신청을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내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스폰서님께 상담한다. 나는 잘 되는 루틴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 될 때 루틴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적은 거예요. 아까 질문 얘기도 나왔잖아요. 질문을 잘해야 사업을 잘하는 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안 될 때 이유를 찾고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안 될 때 루틴 꼭 작성하셔갖고 지켜내시면서 푸켓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를 끝까지 끌고 가는 3가지 핵심 장치,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목표를 꿈이 아니라 행동의 단위로 쪼개기. 아까 쪼개기라는 단어가 우리 오해나 리더님 장표에도 나왔죠. 자, 목표를 그냥 1000만으로 두고 있고, 나는 푸켓 가고 싶어. 스폰서님 저 1000은 늘 도전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000만은 아련한 꿈이 아니에요. 근데 되게 아련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행동의 단위로 쪼개야겠죠. 이 1000만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나의 아주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막 씨앗을 뿌렸죠. 그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막 뿌렸어요, 장윤정 리더님이. 근데 그 땅의 그 싹에서, 그 땅의 그 씨앗에서 싹이 튀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올지 몰랐었는데, 그동안 걸음도 많이 못 줬는데, 그죠? 그래서 행동의 단위로 쪼개시는 거. 자, 파운더스 PT가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그죠?
1월 미팅에 모두 다 참석하겠다. 이게 우리의 행동 단위예요. 내가 정말 그 에너지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모든 미팅을 제가 몇 회 이렇게도 안 적었거든요. JNK와 시스템의 모든 미팅에 난 다 참석하겠다. 그게 일단 우선순위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미팅 후에 나는 바로 연락 3명 하겠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숫자와의 연결되는 행동 단위로 쪼개는 거. 이게 지금 저희에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 목표랑 과정 목표를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과 목표 1000만만 꽂고 가시는 분은요, PB에만 꽂혀요. 근데 우리 이 파운더스 PT는 긴 싸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PB 1000만에만 꽂히면 이게 2년 차에 또 파운더스 PT를 갈 때 매우 내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내 행동, 내 그 어떤 PB의 매출에 대한 행동과 후원에 대한 행동과 그리고 푸켓을 가고자 하는 그 긴 어떤 여정에 대한 모든 목표로 다 나뉘어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정의 목표와 결과 목표 나누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줄 나만의 기준 만들기. 각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스폰서일 수도 있고 아이아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 한 가지 정도는 정말 푸켓을 가실 마음이 있으시면요. 부엌에도 써놓으시고요. 현관문에도 써놓으시고요. 안방에 누워있는 천장에도 붙이세요. 우리 류현장님은 침대 그 천장이 가장 좋을 것 같긴 해요. 눈을 떴는데 천장을 몸빨떡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가장 많이 있을 수 있는 곳. 화장실? 우리가 변기 앉았을 때 문에도 붙여놓으시고. 이게 나에게 끊임없는 자극제가 되어야 돼요. 내가 포기하려고 했을 때 자극. 내 딸과 아들의 이름이어도 좋고요. 그죠? 남편 회사 연차수를 적어 놓으셔도 자극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이 사업 시작한 이유 단 한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나를 잡아주신 한 가지가 되겠죠. 두 번째, 포기하고 싶을 때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 3가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도전 왜 한 건지, 이 꿈을 이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다양한 질문들이 있겠죠. 나에게 맞는, 나를 자극시킬 수 있는 3가지의 질문들을 쓰셔서 매일매일 그 질문들을 되뇌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에게 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3가지. 자, 그리고 이거 오늘 요거 적으면서 사실 또 더 울컥했어요, 어저께. 이 선택이 3개월 뒤에 나를 돕는가? 저희 둘째가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랑 오늘 있을래? 엄마랑 있을래? 아빠를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강병수 포서님이 아유 서운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빠를 너무 좋아해요. 아빠와 유대관계가 저희 아이들이 좋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엄마가 나가면 문 앞까지 와서 울어요. 왜냐면 저는 저희 둘째가 이제 연년생인데 아주 어렸을 때 기어다닐 때부터 사실은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늘 엄마 품이 그리워요. 엄마를 온전히 본인이 차지하고 있었던 주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밖에까지 신발장까지 나서 운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제도 생각했고 오늘도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오늘 푸켓 도전반에 와서 사회를 보고 강의를 하는 게 맞을까? 순서 바꿔달라고 말씀드릴까?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와 있는 이 순간이 저의 큐 다이아몬드 뿐만 아니라 제 파트너의 푸켓을 도전하는 것에 정말 매우 핵심적인 거라면 저는 오늘 여기에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겠죠? 나의 오늘의 이 선택이 3개월 뒤에 나를 돕는가? 이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장희석 포서님 상담할 때마다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지금의 소희 리더님의 행동이 6개월 뒤를 변화시켜요. 내가 지금 한 행동은 6개월 뒤에 나타나요. 이 얘기를 늘 말씀하셨거든요. 내 파트너를 돕고 또 제가 뭔가 핀을 도전하다 보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게 다 맞는 거예요. 여기 리더님 많이 불안해요. 6개월 뒤에 이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랬던 분들이 지금 다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린 지금 파운더스 PT를 도전하잖아요. 12달의 싸움. 그럼 이게 조금 더 빨리 딱 앞당겨진 상태에서 지금 나의 이 선택이 3개월 뒤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 너무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에 있는 이 순간과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이 행동에 대한 것들은요, 너무나 우리를 많이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 푸켓 미팅에 엔드 파트너를 데리고 오고 싶긴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아이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아서 3일 내내 40도가 넘어서 데리고 올 수는 없었지만, 하지만 저는 이 자리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크고 작은 나의 걸림돌이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변수가 있을 거고 크고 작은 나를 붙잡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선택지를 내 목표와 내 그 꿈의 방향으로 갖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신 거 너무 잘하신 거고요. 이 여러분들이 오셔서 듣는 오늘의 이 미팅이 3개월 뒤에 여러분들을 돕는 거예요.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이 귀한 시간인가요? 날씨도 지금 영한데, 그죠? 여기까지 다 달려오셨고. 세 번째, 혼자 버티지 않는 구조를 만들기. 물론 나로부터 하는 사업이지만 팀워크이죠. 그죠? 늘 강의할 때마다 저는 고민하는 것 같아요. 와, 여기 리더님이 오늘 강의 아젠다를 보면서 이 리더님이 얼마나 멋진 내용으로 강의를 만들어 주실까 기대가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파트너분들께도 얼마든지 강의할 수 있지만 이 JNK 모든 리더님들께 좋은 내용을, 내 경험을 전달하려면 내가 어떤 강의를 하면 좋을까? 이거 생각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뒷심은요, 혼자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미팅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세 분 중에 어떤 분 미팅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할 수 있는 이 팀의 이 내용이 오늘 앞서서 했었던 강의 중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 나랑 저거 일맥상통한다 느꼈었는데, 뒷심은 절대 혼자 생기지 않습니다. 같이 도전하는 분들이 생기셔야 되고, 아무리 내가 아직 파트너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분 중에 누구를 9%를 만들어내고 누구를 12%를 만들어내는지, 그분들이 내 3개월 뒤, 6개월 뒤에 파트너가 된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팀에 대한 구상을 하면서 뒷심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업라인, 파트너, 모임의 역할을 스스로 만들 것. 참 감사하지 않나요? 누군가가 사회를 봐주고, 누군가가 강의를 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나의 꿈을 위해, 나의 목표를 위해서 앞에서 해준다는 거는요, 정말 감사한 거잖아요. 이런 걸 다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주시는 스폰서님의 역할도 너무 대단하시지 않나요? 저 맨날 스폰서님께 상담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저는 다이아몬드가 돼도 제 로스맵을 맨날 캡처해갖고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다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데 이 역할들을 내가 나중에 리더로서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훈련해가면서 파운더 PT 가시고 푸켓을 가셔야죠. 여행이 주는 그 또 다른 의미들이 있잖아요. 내 모든 파트너들에게 여행에 대해서 꿈을 심어주려면 내가 가야 되잖아요. 그죠? 미팅과 교육, 그리고 퀸 미팅, 이런 건 정기 리듬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꾸준히 많은 사람에게 내가 하고 있음을 알리고, 그리고 나 스스로를 동기부여시키는 거죠. 그 금요일에 있었던 유종 팀장님의 강의에서 저는 가장 좋았던 건 뭐였냐면, 홈미팅이라는 것은 장소가 꼭 집이 아니어도 내가 그 둘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 반 그 장소와 그 위치에서 그 위치와 그 시간에 내가 거기에 있음을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게 홈미팅이다. 그러니까 날짜를 변동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야겠구나. 오늘은 못 오지만 다음에 그땐 꼭 와. 그죠? 전 그게 되게 포인트로 너무 와닿았었어요. 홈미팅을 막 하다가 변수가 있어서 옮기고 하다 보면 취소가 될 때도 있고 잠깐 멈출 때도 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그 유도 팀장님의 홈미팅에 대한 정의가 저한테 자극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자, 아메이 사업에서 뒷심이 만들어지는 실제 순간들. 여러분들 다 지금 겪고 계실 거예요.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자산이 되는 이유. 안 됐잖아요. 아까 박형준 리더님 마지막 날까지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잘 되게 만든 그 순간에 저분의 실력은요, 엄청나게 향상된 거예요. 나중에 또 그런 경우가 있어도 그때보다 낫지 지금 상황이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막 업 시키실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500, 600에서도 만들어낸 사람이야 라는 자신감이 생기시지 않겠어요? 그죠? 실패 경험이 나중에 강의와 미팅의 스토리가 된다. 진짜 제가 파운더스 PT 때 2년 정도 정체가 된 상황에서 정말 우리 스폰서님께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저만큼 최고진상의 파트너는 없었을 거다라는 걸 전 자부하거든요. 그 2년이 진짜 저는 최악이었어요. 파트너로서도 그렇고 스폰서로서도 그렇고.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밑바닥의 그 아메이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 지금은 저를 버틸 수 있는 힘이고요. 그때 정말 진상 같은 저를 스폰서님도 그렇고 제 파트너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단단한 스토리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있는 지금의 성공과 실패의 스토리가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이 내포된 이야기로 감동을 주겠죠. 지금의 흔들림이 미래 팀원에게 주는 신뢰. 왜? 겪어봤으니까. 정말 다양한 공감들을 해줄 수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우리는 끝까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아직까지 저 이상의 진상 파트너는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하는 뒷심 루틴을 그럼 이제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다 알고 계세요. 안 할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매일 반드시 지키는 행동이랑 이제 좀 알려드리자면 매일 반드시 지키는 행동 3가지는 뭐예요? 다 알고 계십니다. 미팅 오시고 행동하시고 상담하셔야 오늘 하루가 끝나요. 근데 이 루틴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미팅을 안 오고 그래서 행동을 안 하고 미안한 마음에 스폰서님한테 상담도 전화도 안 하고 그러면 푸켓은 없다. 멀어진다. 결과가 없어도 체크하는 성공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늘 그 기준은 항상 같아요. 내가 했냐 안 했냐 그 안에 집어넣어야 나에 대한 피드백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로스맵을 들여다보시고 세븐 루틴을 작성하세요. 저희 푸켓 도전반 세븐 루틴 작성하시는 분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만 하시거든요. 그죠? 모두가 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우리 오해나르더님도 요즘에 막 사진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모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 자신에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최소의 약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폰서님밖에 없어요. 나의 가장 큰 핀을 응원하는 사람은. 스폰서님과 상담 많이 하시고요. 드림보드 다 만드셨잖아요. 보이는 곳에 걸어두시면서 매일 다짐하세요. 나는 꼭 푸켓을 가겠다. 나는 꼭 핀을 성취하겠다. 무대에 서겠다. 요게 저의 뒷심의 루틴이 아닐까. 안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를 끝까지 잡고 가는 뒷심. 자, 다 같이 이거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목표는 시작! 당연히 아시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저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요? 끝까지 이번 달도 살아남고 다음 달도 살아남으셔야 우리가 아메이에서 핀을 다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아메이 시작! 이번 달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공하는 그 습관들은 언제 만들어져요? 이번 달에 만들어지고 오늘 만들어져요. 오늘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도 끝나고 미팅이 있으시대잖아요. 그죠? 오늘이라는 날짜를 포기하지 않은 당신은 이미 뒷심을 증명한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어떤 날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여러분들이 다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 듭니다. 다 같이 푸켓 가서 북적북적하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치앙마이 갈 때 되게 외롭게 저희 애들이랑 둥둥 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북적북적하게 JNK가 푸켓을 가서 그곳의 수영장과 그곳 옆에 어떤 맥주집과 모든 곳을 점령하고 파티를 즐겼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요즘에 이거 외치고 있죠. 푸켓 티켓, 인마이 포켓. 제가 푸켓 티켓 하면은 인마이 포켓 크게 외쳐주시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켓 티켓! 인마이 포켓! 인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